항상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반 분들은 시간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버릴 거는 많이 버리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버리고 공부하라고 해서 크게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과감하게 차라리 버리시고 확실한 것 위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우리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를 이렇게 수학을 할 때 이렇게 큼직큼직한 걸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잔 부스러기들은 나중에 이렇게 줍거나 하잖아요. 나달 같은 거 줍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거 먼저 하고, 옛날에는 다 추수하고 난 후에도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봤죠. 이렇게 이 논바닥을. 근데 이제 완벽하게는 해서 안 하죠. 들짐승, 날짐승들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시 걷잖아요.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걸 먼저 하시란 얘기예요. 좀 내가 봐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고요? 아니 일단 그때는 외워보고 바로 패스하지 말고 외워서 안 되면은 그때는 이해하려고 하고, 외워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면 그때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훨씬 쉬운 방법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제가 이 강의 경험이 별로 없을 때는 막 혹시나 안 가르친 데서 나올까봐 이것저것 다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험생분들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큼직큼직한 걸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그때 조금 뭔가를 더 하면 되는 거지. 처음서부터 자세히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다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정부의 시장 개입 이렇게 항상 이 왼쪽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시장 개입, 다음에 여기 토지 정책, 또 무슨 정책, 주택 정책, 이렇게 나오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하고요, 그 정부의 개입 수단 또는 방법, 이렇게 큼직큼직한 걸 대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몇 가지라도 대답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개입하느냐 몇 가지 대답해 보자는 거죠. 다음 주 이제 이 내용을 할 거고요. 그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한다고요? 정부의 개입 필요성?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좀 전에.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앞에서 시장의 기능에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장이 한다 그랬잖아. 밀가루를 배분하든 철강을 배분하든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자 공급자들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돼요. 그 과정에서 이 자원 배분이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할 때, 그때는 누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실패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또 민간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소득 분배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로자들 임금 좀 올려주라 그죠? 지금 심각한 게 뭐가 심각한가 하면은 지금 지난 몇 년간 성장했거든요. 분명히. 성장했는데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거는 노사가 함께 기여한 거 아닙니까? 사만 기여했습니까? 노는 기여 안 했습니까? 기업이 성장한다면은?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임금이, 실질 임금이 계속 제자리예요. 통계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게. 각 개별 기업들을 보면 더 올려준 기업도 있고 안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그럼 평균적으로 지금 그 책임을 지금 기업들이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로자들이 일을 했는데 임금을 안 올려준 거예요. 성장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유보가 엄청납니다. 이윤으로 나온 거죠, 이윤으로. 비용이 덜 발생했으니까. 임금이 덜 발생했으니까 이윤으로 남은 거예요. 그 이윤을 또 배당도 안 해주고 있어요. 기업 내부에 유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법인세까지 깎아줬어요, MB정부 때. 그럼 법인세 깎아줄 때는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이거를 재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재투자하지도 않아요. 자, 이러니까 이 근로자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미래는 불안하죠. 돈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지갑을 닫아야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점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생산해놔도 이게 안 팔립니다, 이게. 안 팔리면은 그 다음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만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을 안 하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직 줄어들고요. 정말 웬만하면 그냥 뭐 기간제 정직원이 아니고 파트타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직원들 뽑고요. 옛날보다 고용은 불안해지고요. 그러면 더 돈을 못 쓰는 거죠. 돈을 못 쓰면 안 팔리는 거죠, 제품이. 안 팔리면 또 못 만드는 거죠. 악순환이 악순환. 이 악순환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임금 올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0만 원씩 9명 5,500만 원 한 명 하고요. 이런 사회가 있다면 총 얼마의 소득을 갖고 있어요? 1억의 소득을 갖고 있죠. 천만 원씩 10명이 있어도 얼마예요? 맞죠? 이거 95, 45, 4,500 맞잖아요. 4,550, 5,500. 똑같은 1억인 사회고 똑같이 10명이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하고 이 사회하고 똑같이 10명이에요. 여기 1명, 9명, 10명. 어떤 사회가 소비 규모가 더 클까요? 두 번째 사회가 소비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고요.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웬만큼 쓰고 그냥 거의 저축이지.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져 있어야 소비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익빈 부익바 이 격차가 심해질수록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중산층이 부족하다 그러죠. 지금 이런 시기라 해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소비가 안 되면 생산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어쨌든 지금 형평성 측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형평성 측면에서는 민간이 알아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기업들한테. 야, 좀 돈 좀 줘. 월급 좀 더 줘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금 강제로 더 걷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세금 더 걷는 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공약을 그렇게 했다고. 증세는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증세를 했잖아요. 담배세 올려가지고 서민들한테 더 걷으면 그 증세 아닌가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세금을 더 걷었으면 그거 증세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고 안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증세잖아요. 지록비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년 말에.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고사에 있어요. 사슴을 가져와 놓고는 그 간신히 그 왕한테 바치면서 말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한테.
어린 왕한테.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한테 묻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처럼 말이라고 한 사람은 살리고요. 고지고대로 사슴이라고 한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말이라고 못하고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 소비를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소비가 지금 악순환되고 있어요, 지금. 자, 어쨌든 그런 측면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민간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이 못하는 거는 바로 이런 형평성 측면이에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과 자원 배분의 무슨 측면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그러니까 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측면은 정부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할 때. 또는 정책적 기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이쪽 시장 실패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더 살펴봐야 돼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자, 지금 얘기한 거는 왜 개입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하면은 뭐예요? 요거는 어떻게 개입할래 하는 거예요. 자, 시장이라는 무대에는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수요자와 공급자, 소비자와 생산자, 이렇게 등장하죠. 정부가 시장이라는 무대에 원칙적으로는 개입 안 한 게 맞잖아요. 그거는 정부가 원래는 이제 심판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개입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도는 만들어야 돼, 정부가. 제도는 만들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 게임할 때 그 양쪽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양쪽 선수가 반칙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은 정부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시하는 것까지는. 근데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근데 선수가 지금 지지부진해요. 이쪽 선수가 지금 사는 사람들이 뭐 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정부가 선수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직접 개입이에요. 지가 선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보다 말고 선수로 뛰어서 지가 공차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수요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주택 거래도 안 되고 막 미분양도 재작년이었죠, 벌써. 재작년이었어요. 재작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완전히 제로로 면제해줬었어요. 취득세, 등록세 완전히 제로라니까요. 이런 거는 정부가 산 거예요? 정부가 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세요 하고 보태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수로 뛴 거 아니에요. 이건 직접 개입이 아니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선수로 뛴 거 아니니까. 산 게 아니니까. 근데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지가 사면 되지. 미분양 아파트 뭐 고민할 거 있어? 정부가 사버리면 되지. 이게 무슨 개입이에요? 이게 직접 개입이에요. 이거 제일 확실해요, 이게. 또 저소득층들이 살 집이 없대요. 아니, 전세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뭘 고민해. 사가지고 그냥 전세 내놔버리면 되지. 그 집 많다는데. 이게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그냥 정부가 그냥 사가지고 그냥 정부가 새 주인 하는 거예요. 주인. 이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에요. 선수로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되어버리면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해요? 자원 배분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자본주의 효율성을 굉장히 크게 해쳐요. 직접 개입은. 그래서 직접 개입이라는 방법은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확실합니다.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효율성을 크게 해치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주로 누가 하겠어요? 정부가 뭐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공기업을 통해서 해요. 공기업. 무슨 공사 있죠? 무슨 공사 얘네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도는 아니잖아요. 지도는 아니니까 민간 기업과는 달리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직접 개입은 효과는 직접적이지만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해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방법은 어떤 거고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효과는 어떻다? 효과는 직접적이다. 그렇지만 어떤 단점이 있다고요?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해칩니다. 또는 시장의 자율성이라고 그래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시장 자율 조절 기능. 요것을 크게 해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이랬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이런 정부가 자꾸 개입하고 해서 했던 거예요. 물론 직접 개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간접 개입도 있었어요. 간접 개입도 개입은 개입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얘가 덜 해치는 거예요. 덜. 요거는 각종 지원이나 보조예요. 그 세금 깎아주는 거 있죠. 이런 게 간접 개입이거든요. 왜 덜 해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도요. 수요자들이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돈 보태주잖아요. 세금 깎아주잖아요. 이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는. 그래도 안 사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효과가 직접적이지는 않아요. 대신 해치는 것도 덜 해쳐요.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부동산 학에서만 독특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까지 해서 요거는 이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에요. 지역지구제라든가 각종 건축 규제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정부의 개입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정책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직접 개입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직접 개입의 수단으로 이제 토지은행제도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토지은행제도도 직접 개입이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있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공기업을 통해서 해요. 그냥 정부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개입을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서울시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SH공사 같은데 그런 데서도 할 수 있고. 자, 어쨌든 중앙정부가 하든 지방정부가 하든 이제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등등등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뭐를 더 자세히 해야 된다고 이제? 시장 실표를 더 자세히 해야 돼. 지금 뭐 이제 대략적인 틀만 말씀드렸죠. 어떻게 개입하느냐, 왜 개입하느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더 자세히. 됐죠?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은 그 부동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건너뛰었거든요. 자, 176쪽을 먼저 보세요. 176쪽부터 180쪽까지 5페이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이죠. 5페이지. 근데 181쪽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한 문제 있죠. 최근 10년간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집가고 현상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게 그 집가고가 170 본문의 내용은 177쪽에 있어요. 그 표시만 페이지 수만 표시해 놓으십시오. 177쪽 표시해 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시간 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부동산 정책 여기서가 이제 본론이죠.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한 50여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여기 나왔다고요. 부동산 문제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부동산 정책에서. 182쪽도 그냥 참고로 보는 정도고요. 183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개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정부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죠. 정치적 기능에서는 첫 번째 줄에 사회적 목표 달성 이 말이 있죠. 그런 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런 거를 기억해야 돼요. 짝짓기 해야 돼요. 사회적 목표 요 단어하고 정치적 기능 이런 단어들이 서로 짝짓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로 형평성, 여기 주로 형평성이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짝짓기가 되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돼 있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시장 실패는 더 자세히 해야 된다고요. 자, 시장 실패해서 시장 실패란 자원 배분 기능을 담당한 시장 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됐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시장 실패 원인 있죠. 시장 실패 원인에 자, 외부 효과. 아까 외공불비 했죠. 자, 외부 효과부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단 뭐를 더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외부 효과하고 넘어가시면은 187쪽에 뭐가 있어요? 공공재가 있죠. 다음에 반가로 3번에 불안전 시장 있죠. 다음에 반가로 4번 넘어가시면은 비대칭 정보 있죠. 일단 이 외공불비 틀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외공불비. 이게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이 자체가 중요해요. 이 자체가. 이 자체를 섞어놓고 물을 수 있어요. 이 타이틀만 섞어놓고. 그러니까 외부 효과, 공공재, 그리고 불안전 시장, 그리고 비대칭 정보라 그랬죠. 비대칭 정보를 다른 말로 불안전 정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개략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요 두 가지는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외부 효과는 여기서 말하는 외부라는 말은 시장 외부란 뜻이에요. 시장 내부 현상이 아니고 시장 외부 현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시장에는 누가 등장해요? 수요 공급자들이 등장하죠. 등장해서 거래를 하죠. 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거나 받습니다. 이게 시장 내부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아요. 어떤 손해나 이익을 끼치는데도. 그게 이제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익을 주면은 대가를 받아야 되고요. 손해를 끼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정상이죠. 그게 시장 내부에서는 그게 이루어집니다. 대가를 주거나 받습니다. 근데 외부 효과라고 할 때는 어떤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예 외부라는 게 있고요. 부예 외부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지난 순환에는 제가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정예 외부에서는 양봉업자 예를 들었어요. 양봉업자가 벌통을 산에 갖다 놓으면은 과수원업자한테도 도움을 줍니다. 그죠? 이게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과수원의 자연수정을 도와주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저희 집에 과수원도 했는데요. 벌통을 갖다 놓거든요. 봄철에. 일부러라도 갖다 놔요. 과수원에다가. 왜냐하면 그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자연수정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집도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과수원 옆에다가 양봉업자가 벌통을 갖다 놓으면은 과수원업자는 굉장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양봉업자는 그렇게 큰 도움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산에 지천으로 널린 게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과수원꽃만 따져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누가 더 혜택을 보는 거예요? 과수원업자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이쪽에 갖다 놓든 저쪽에 갖다 놓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 전체를 한 가족으로 보세요. 사회 전체를 한 가족으로 보면은 이 양봉업자가
기왕이면은 과수원 옆에 갖다 놓는 것이 자기의 노동력은 똑같아요. 이쪽으로 갖다 놓든 저쪽으로 갖다 놓든 자기 노동력은 똑같이 이용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과수원 옆에 갖다 놓은 게 더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자원이에요. 지금 인적 자원. 자원 배분 얘기하는 거.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자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그런데 대가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한 번이라도 갖다 놓는 순간 이 노동력은 비효율적으로 활용된 거예요. 그죠? 대가를 받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예외부는 어떤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현상을 말해요. 그런 외부를 정예외부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적정량보다 뭔가가 과소생산돼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행동한 순간 과일 생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의미 없이. 똑같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쪽으로 갔으면 더 많이 생산될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요. 자원 배분의 효율,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보조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야, 과수원업자한테 너 좀 보태줄 테니까 기왕이면 저쪽에 갖다 놔라. 이렇게 보조 같은 걸 하는 보조 같은 거를. 그래서 더 많이 생산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의 외부는 어떤 예를 들었었는가 하면은 시멘트 공장 예를 들었다고 지난번에.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할 때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칩니다. 피해를 끼치면은 뭐를 지불해야 정상이에요. 배상을 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 시멘트 생산 단가를 계산할 때 그 배상 금액을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우리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공장 주인 가족들하고 공장의 직원들 가족이다, 전부 다 우리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시멘트 한 포대 더 생산할 때마다 사람들 한 번씩 병원을 더 가야 돼. 그럼 병원 진료비를 더 올려서 시멘트 생산 원가에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계산해야 안 해요. 시멘트 공장에서. 그렇게 계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문이 들어와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특별 주문 들어와요. 특별 주문. 그러면 이제 자기 생산 원가하고 주문 들어온 금액하고 따져볼 거 아니에요. 따져봐서 자기 생산 원가보다 더 높은 값으로 들어오면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생산 원가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다고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오케이 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웬만하면 오케이 한다고. 그럼 어떻게 생산하지 말아야 될 거를 생산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잉 생산 또는 과다 생산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효율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 배분이 효율이다, 비효율이다를 따질 때, 지금 자원 배분 효율성 얘기하잖아요. 이때 자원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원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봐요, 상품의 양으로. 밀가루를 가지고, 지금 듣고 있죠? 이 국수도 생산할 수 있고 빵도 생산할 수 있는데 빵은 모자라고 있고 상품이, 국수는 남아 돌아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쓴 거야, 안 쓴 거예요? 효율적으로 안 썼다고. 밀가루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밀가루를 보는 게 아니고 생산된 상품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로 본다고요. 아시겠어요? 자원 배분을 효율성을 얘기할 때 자원을 안 보고 뭘 본다고요? 상품을 본다고, 상품을. 생산되는 상품이 더 많은지 적은지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너무 적게 생산돼서 비효율이고 얘는 너무 많이 생산돼서 비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규제를 해야 돼, 주로 규제.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이게 지금 비효율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비효율이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비효율. 너무 적게 생산돼도 너무 많이 생산돼도. 다음에 이 공공재. 등대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등대. 등대 민간에 맡겨놓으면 충분히 생산돼요, 안 돼요? 충분히 생산이 안 된다고. 이건 누가 생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생산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과소 생산이죠. 시장에 맡겨놓으면 너무 적게 생산돼요. 그러니까 누가 생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불완전 시장. 어떤 게 대표적이에요? 독점, 과점,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자, 얘네들은 독점, 기업 한 개밖에 없죠. 과점, 몇 개 기업이 있죠. 얘네들은 보이는 행태가 무슨 행태예요? 담합하거나, 얘는 지멋대로죠. 얘는 지멋대로요. 독점이니까. 이럴 때 생산량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생산량을 막 늘리면서 가격을 올릴까요? 얘네들 가격 올린단 말이에요. 가격 올리는데 어떻게 하면서 올려요? 생산량을 줄이죠.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세계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치킨 게임이 있었는 거 아세요?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 거의 절반 이상을 어떤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거의 독보적이에요. 거기에다 또 2위 기업이 누군지 아세요? 하이닉스예요. 이 두 개, 우리나라 기업 두 개가 전 세계 시장의 75%를 잡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 끔찍합니다. 전 세계 시장의 75% 우리나라 기업 두 개가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그 전에는 좀 적었어요. 그 전에는 뭐 엘피다도 있고 일본, 대만, 미국 이런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엄청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박터지게 싸우면서 서로 생산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경쟁할 때는 계속 물량이 많이 생산되니까 가격이 엄청 다운된 거죠. 그때 전부 다 죽을 지경이에요. 니 죽냐 내 죽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한 2년 전쯤인가 하이닉스 주가가 2만 몇천 원 떨어졌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수업했어요. 수업할 때. 박 터지게 싸우네 이렇게. 이게 정리가 되면은 드디어 얘네들이 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량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다시. 그때 제가 하이닉스를 샀어야 된다고. 그때. 지금 한 4만 얼마 안 하나요, 혹시? 예? 얼마요? 4만 얼마? 4만 얼마 맞죠? 그때 2만 5천 원 이랬거든. 아니, 그 2년 사이에 지금 4만 원만 해도 얼마예요? 4만 원만 해도 15,000원 올랐잖아요. 2만 5천원에 15,000원 몇 프로? 60% 아니에요? 맞나요? 2만 5천원에 15,000원이면 60% 맞죠? 아니, 한 3년에 60%면은 짭짤한 거 아닙니까? 바보같이 수업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독점 가점이 돼버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니까, 반도체 가격 올라가니까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바보같이 이거 지금 수업을 하면서. 아니, 지난 12월 달에 제가 이 수업하면서 효율적 시장에서 얘기하면서 핀테크 있잖아요. 핀테크. 제가 작년에 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쇼핑하면서 이걸로 별거 다 샀어요. 이게 이 핸드폰으로 화장품도 사고 물도 사고 별거 장보기 다 했어 이걸로.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고 많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결제 대행해주는 업체가 돈 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그 수업을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20% 올랐어요. 그 한 1월 달인가 2월 달에. 아니 바보같이 그런 생각만 하고. 앞으로는 좀 실제로도 주식을 좀 사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량을 조절한다고요. 적게 생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규제 들어가야 돼요. 규제. 이렇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양이 생산되고 더 싸게 소비할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비대칭 정보, 이거는 어떤 예를 들었었는가 하면은 재작년에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말씀드렸어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것도 사람들이 안 먹어요. 멀쩡한 것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잡아와 봤자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지. 또 뭐예요? 과소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돼.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그러니까 정부가 검사를 해야지. 수산물을 검사해서 이거는 안전한 것만 시장에 나온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정보를 더 완전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교통정보. 교통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라고요.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지느냐? 안타깝게도 또 그거는 아니에요.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큰 틀이에요. 거기에다가 뭐를 더 해야 된다고요? 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야 돼요. 요 내용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별로 크게 내용이 없는데 외부 효과와 공공재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외부 효과를 가서 보시면, 자, 외부 효과에서 그 외부 효과의 의의를 보십시오. 그 기역에 나와 있죠. 184쪽에. 자, 거기 보시면은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돼 있죠.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은 효용 또는 만족도라고 할 수 있고요.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외부 효과가 시장 내에서 대가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주거나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내부 현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봉업자하고 이 과수원업자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정예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자, 이번에 정예 외부를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요. 오른쪽에 부의 외부를 외부 불경제라고도 합니다. 자, 그 정예 외부, 부의 외부를 밑에 표로 정리를 해놨죠. 자, 표로 정리를 해놨는 걸 보십시오. 정예 외부 이제 뜻은 맨 위에 있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 과잉 생산 또는 과다 생산 있죠. 다 정리가 돼 있죠. 정예 외부는 경우에 따라 이제 핀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개발 유치 현상. 근데 부의 외부는 님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개발 기피 현상이고요. 다음에 그 밑에 부등식이 있죠. 요거는 다 볼 필요가 없고요. 특히 뭐를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시는가 하면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오른쪽에 부의 외부 있죠. 부의 외부의 경우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요걸 초점을 맞추면 돼요. 부의 외부는 아까 어떤 예를 들었어요? 시멘트 공장을 예를 들었죠. 시멘트 공장의 경우, 자, 사적 비용은 누구의 비용을 말하는가 하면은 공장의 비용을 말해요. 공장의 비용. 공장 그 개인 기업의 비용이고요. 사회적 비용은 누구 비용까지 합친 거예요? 요거는 공장 비용에다가 개인 비용에다가 이웃 주민들 비용 합친 걸 말해요.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자, 이러니까 그 공장에서는 비용을 굉장히 낮게 잡는다고요. 공장에서는 비용을 낮게 잡으니까 너무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부가 규제를 한다 그랬죠. 여기 규제, 부의 외부 규제를 해가지고 뭐를 높이는 거예요? 요 비용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요? 공회세 같은 거, 세금 매기는 거죠.
그리고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해요.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비용이 발생하죠. 오염 방지 시설. 비용이 발생하니까 싼 값으로 시멘트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싼 값으로 시멘트를 못 팔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의 외부, 부의 외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시면은 그 동그라미 4번에 외부 효과 시장 균형 있죠. 자, 요거는 일단 이번 순환은 여러분이 좀 보시되 다음 순환에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되어야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해서 다 자세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186쪽 내용은 3순환이라고 생각해 놓으십시오. 3순환. 186쪽 내용은 3순환이다. 이렇게. 다음에 187쪽에서는 아까 공공재 있죠. 공공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비배제성이란 단어 있죠. 자, 요 단어가 키워드고요. 그 비배제성은 요금을 내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돼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은 과소 생산임.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비경합성이라는 단어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이 공공재의 대표적인 특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배제성, 하나는 비경합성이에요. 근데 비경합성이라는 단어는 중요도는 좀 낮아요. 여기에서는. 다음 뜻은 알아두세요.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공동소비를 하는 특징이 있는 재화로서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가 비율이 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등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공공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에 불안전 시장, 여기에서는 아까 독점적 경쟁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누가 문제라고요? 독점과 과점이 문제예요. 얘네들. 특히 독과점의 경우 정부가 개입을 하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죠. 규모의 경제는 자연 독점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이 돼요.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치킨 게임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 규모의 경제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규모가 커질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해요. 평균 비용이 하락. 예를 들어 100개를 생산할 때는 개당 100원에 생산해요. 근데 1000개를 생산할 때는 개당 80원에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회가 10개 기업이 각각 100개씩 생산하고 있었어요. 한 기업에서 100개씩 모두 1000개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기업이 딱 눈치를 보니까 내가 규모를 확 늘려버려서 단가를 낮춰버리면 쟤네들보다 훨씬 싼 값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한 기업이 공격적으로 규모를 확 늘려버려요. 그러면서 싼 값으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반도체 시장에서 몇 년 전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미 삼성전자가 규모가 훨씬 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막 그 합병을 해가지고 또 막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는 더 규모를 늘려서 더 단가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더 단가를 낮추니까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달러는 받아야 본전칙이에요. 1달러는 받아야 본전칙인데 이건 삼성전자 입장이에요. 쟤네들은 1.2달러에 생산하는 거예요.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큰 삼성전자는 1달러에 만들고.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0.8달러예요. 얘네들 똑같이 0.8달러 받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받을 때는. 누가 더 손해요? 얘가 손해폭이 더 크잖아요. 얘가 손해가 더 적잖아요. 전부 다 계속 적자였거든요, 얘네들이. 결국은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더 손해보는 놈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입장 정리된 거예요. 이게 치킨 게임이라면 치킨 게임. 니 죽고 내 죽자는 거예요, 이게. 원래 치킨 게임이 뭔지 아세요? 닭 싸움이 아니고,
지긴 게임 딱 싸우면 해놓고 뭔가 고속도로에서 같은 차선에요. 자동차를 몰고 달리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올려가는 거예요. 달리다가 서로 마주치면서 이렇게 달리다가 비키는 놈이 지는 놈이에요. 그게 지기 게임이에요. 안 비키면 이제 같이 죽는 거죠. 여기에서 한국 기업이 이겼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 규모의 경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자연 독점이 돼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요. 그래서 이 시장 실패와 관련된 이 불안전 시장, 규모의 경제는 됐나요? 네, 조금은 이제 어려운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재밌나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렇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측면 계속 시장 실패에서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오늘 했는 내용이 앞에서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기억하셔야 되고요. 과장국수 비비자 했죠? 국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시장의 기능에서는 자원 배분 기능과 가격 창조 기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환 기능이나 또는 정보 제공 기능 이런 기능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얼마나 정보가 즉각 반영되느냐 하는 것으로서 과거 정보를 반영하느냐, 현재 공표 정보를 반영하느냐 또는 내부 정보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했고 현실의 시장은 준강성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준강성 효율적 시장까지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랬고요. 그리고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준강성이나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보 비용이 초과 이윤의 크기와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 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달성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할당적 효율성 시장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여기 이제 효율적 시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경기 변동론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 진폭이 더 길고 크고 타선기간이 나타나고 보통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쳐져서 나타난다. 근데 주거용이나 상공업용으로 구분하면은 좀 다를 수 있다.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순환적인 성격을 보인다. 그리고 순환 국면별 특징을 살펴보라 그랬죠. 하회, 상후 해서 올라가는 시기 상도, 하수 요거 하고 또 과거 사례 가격 의미할 때는 내려가는 시기에는 과거는 상한의 의미, 올라가는 시기에는 과거는 하한의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들하고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거미집 모형에서 이제 기본 가정 금기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하는데 금기 공급은 전년도 가격에 의존한다. 그래서 이게 수렴형이 되는 거는 수탄수라 그랬죠. 수탄수,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 된다. 공탄발 수탄수. 수탄수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다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와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수단. 왜 개입하느냐?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는 효율성 측면, 하나는 주로 형평성 측면이다. 그리고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에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됐죠? 그 내용은 저기 188쪽부터 있죠. 188쪽부터 189쪽, 190쪽까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 실패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야 된다 했고요. 시장 실패의 뜻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이고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외, 공, 불, 비가 있다. 그 중에서도 외부 효과 공공재는 더 자세히 해야 되고요. 특히 외부 효과는 더 자세히 해야 된다. 이거는 독립된 문제로 무려 5문제나 출제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그래서 정의 외부, 부의 외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요건 분량이 많기 때문에 3수량까지 조금 남겨놨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마치고 투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